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백명관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가족의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다들 못 견뎌 하는 거죠. 못 견디죠. 근데 실제로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아침 뭐 화장실 갈 때, 잠잘 때까지도 함께 하니까. 주고 있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저희 이 휴대폰은요, 저희 20년 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건너라는 노래 보면 뭐예요? 동전 바꿔서 전화하는 그거 나오잖아요. 네, 공중전화. 네, 공중전화하고. 줄 길게 서서 기다리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그럼요. 그때는 그래서 약간 기다림의 미학이랄까? 기다릴 때 그렇죠. 오는 그 설렘 같은 게 좀 있었죠. 네, 맞아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뭐 즉각적으로 그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만나는 어떤 만남 혹은 맞아요. 어렵게 된 어떤 연락이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죠. 느껴졌던 그랬었죠. 때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근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되게 줄어든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 줄어들어요. 또 자막 없이는 노래를 못 불러. 네, 네. 암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성인이 보통 스마트폰을 50%를 쓰는데 예. 그중에 국민 5명 중에 2명이 디지털 치매랍니다. 그래요. 네. 진짜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 없이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부터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합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가구 바꾸신다더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 들었죠. 근데 가구 바꿀 때도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세요? 여기 남자분들 아시지만 선택권이 저희한테는 없어요. 그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서재 책장을 바꿨더니요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예, 사실 디자인을 여자분들은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디자인 하면은 이제 주로 예쁜 거, 이게 미가 두드러진 거 그런 거를 봤다면 요즘에는 기능이나 어떤 편리함까지 더해져서 이 디자인의 개념이 좀 확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빌 게이츠가 디자인계의 지도자이자 달인이라고 칭했던 멘토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듯이 디자인을 하라 한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 이노 디자인의 김영세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디자인이 시작된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 사용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저 브랜드의 최고를 만드는 방법은 마인드 쉐어링, 마음 점유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해피 페이스로 저 얘기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에 다시 디자인이 또 빅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인터넷이 이제 세상을 많이 바꿨어요. 디지털이 세상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생활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디자인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만들 때 그 끝 단계가 아니라 아예 기획 단계부터가 전부 디자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한마디 말씀은 Think like a designer. 그러니까 디자이너처럼 생각하셔라. 디자이너들만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인, 일반인, 창업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 자체를 디자이너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처럼 생각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제목도 세상이 바뀌는 의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리고 시가총액이 세계 1위인 기업을 만든 사람, 이쯤 되면 누군지 기억나시지 않아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 중에 디자이너인 저로서는 너무나 반가웠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You've got to start with the customer experience and work backward to the technology. 한국말로 하면은 애플 직원들한테 이 스티브 잡스가 했었던 말인데 CEO로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했었던 말인데 직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소비자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랬고 그리고 뒤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테크놀로지를 제일 마지막에 디자인에다 갖다 끼워 넣으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냐면 Let designer design, then make engineer make the design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시키고 그 디자인을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만들도록 해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점까지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술을 포장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었던 그 근본 정신은 디자인 띵킹, 디자인적인 정신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인 CEO, 파운더인 스티브 잡스가 전 직원들한테 디자인을 우선하라 그랬던 거죠. 디자인 우선하고 기술은 나중에 찾아 넣으라 그랬고 디자인 된 거를 엔지니어들 그대로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한 1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이러한 물결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디자이너들은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미 기술을 만들고 있다 해도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찾아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도 경쟁력이 없고 물건이 팔리지가 않고 결국은 기술이라는 자체는 그냥 창고에 남아있게 마련이죠. 이래서 이제는 디자인이 앞장서야 되는 시대 이런 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요. 사용자의 경험을 자기가 미리 가보는 거예요. 세상에 미래에 먼저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 같은 디자이너는 미래에 가보는 연습을 평생 합니다. 지금은 뭐가 있다라는 것도 좋지만 2년 후에, 3년 후에는 뭐가 있을까를 상상을 하죠. 그래서 상상의 날개가 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죠. 스케치가 만들어지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죠. 디자인은 맨 앞에 와 있다 하는 거가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우리 작품 중에 어떠한 작품이 디자인이 사랑이었던가를 한번 보시죠. People can take everything away from you, but they can never take away your truth. Can you handle mine? Cindy, I'm crazy. 천만 화소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That's my prerogative. Not long ago, 피부야 매끈해져라. everybody's 나는 슬라이딩 팩. one.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나오는 전지현하고 여기 나오는 제가 디자인한 슬라이딩 팩트라는 제품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예쁘죠? 이거 웃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맞아요. 전지현이 더 예뻐요. 10년 전이라든지 더 예쁘네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자인 is not a beauty contest. 디자인은 그냥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상품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고 이 상품을 생산한 기업이 최근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제가 디자인했었던 이 시점보다 아마도 한 10배 이상이 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엄청나게 성장한 이 회사의 발동 엔진이 됐었어요. 이 제품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디자인을 제가 왜 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디자인을 제가 왜 했냐면은 제 와이프가 이런 걸 원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쓰는 컴팩트가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야 거울이 보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부 다 백석에서 꺼내서 열고 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머릿속에
반짝 불이 켜진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뚜껑에 미러, 거울을 붙이자. 그러면 이렇게 들이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르면 뚜껑이 쫙 열리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한국의 또 다른 최고 회사에 그 모바일 폰, 휴대폰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예요. 슬라이딩 폰 많이 나왔죠. 저희 디자인 중에. 그랬을 때라서 그런지 문득 떠오르는 게 수백 년간 변하지 않았었던 컴팩트를 뚜껑을 슬라이드를 열자, 겉에다 거울을 놓자라는 생각에 제가 신바람이 난 거예요. 선물용으로 한 20개를 가지고 미국에 갔죠. 와이프가 줬죠. 와이프가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죠. 친구들도 다 좋아한대요. 그런데 와이프가 진짜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죠. 이게 디자인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하는 게 최고의 디자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너 디자인, 제가 창업한 미국의 이너 디자인 회사에서의 전략은 아주 심플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한다. 다른 회사가 시장 조사하고 뭐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거기서부터 디자인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오늘 왜 이렇게 전달을 드리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하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고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대성공할 거다. 그래서 Design is loving others를 살짝 오늘은 변형하면 Business is loving others.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 사용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그게 바로 디자인 띵킹, 디자이너처럼 생각하기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엔트레프레너라고 하는 기업가들이나 저 같은 디자이너들이나 모두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재능이나 재산이나 몽땅 집어서 나눠서 생산 가치를 만들어서 최종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면 마치 저처럼 생각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걸 공부하게 되고 습관하게 되고 남들을 위하는 배려심을 하게 되고 끊임없는 창조와 케어, 남을 배려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상에는 마인드쉐어라는 단어가 태어났어요. 한 3년 전에 태어났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쉬운데 바로 전데요. 제가 마켓쉐어라는 말에 너무나 실증이 났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최고 경영인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단어가 툭 튀어나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최고 경영인들 모인 자리에서 왜 당신들은 마켓쉐어에만 그렇게 빠져 있는가? 고정관념이. 왜 시장 점유율에만 전쟁을 하는가? 내가 알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인드쉐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켓쉐어하고 마인드쉐어 전부 M자 시작하죠. 그래서 마인드쉐어는 무슨 뜻이냐면 고객 마음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마켓쉐어를 늘리려고 엄청 전쟁 같은 비즈니스를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쉐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고객의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업의 제품은 출시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의 생각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널리 전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만 이렇게 독점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간에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는 think like a designer. 그러면은 세상이 더 아름답고 넓게 멀리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 모델 행복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라. 김영세처럼 생각하라. Think like a designer.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게 네. 회장님 제가 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책도 다 읽었고요.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해야 될 게 네. 그 마인드 쉐어라는 거 강의에 엄청 써먹었습니다. 아, 예. 아주 로열티 내세요.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면 그만큼 못 주게 돼 있어요. 아니요, 제가 예. 그 말을 만들었다는 건 온 세상이 한국이고 미국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최소한 누구 왈이라는 거 붙이시죠? 저작권이 있으니까. 네. 독창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내시는 건지.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 주시네요. 역시 어려운 질문 주시네요. 아이디어는 저랑 같이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랑 마주 보는 사람 또는 옆에 있는 사람, 네. 저기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디어를 그려서 내놓는 건 저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모티브를? 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그 목에 거는 MP3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얼핏 나는데 거의 10년 전인데 네. 아마 여기 오신 방청객들이 청소년 때 그 히트 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네, 기억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출장을 자주 나올 때인데 나와가지고 저희 회사 길 건너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쉬고 있었어요. 네. 창가야 저는 좋아하거든요. 혼자 앉았을 때 커피 마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낮이지만 너무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네. 청담동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거예요, 눈이. 예. 그러면서 대단하다라고 하다 깜짝 또 놀란 게 그 여자가 목에 예. 거의 이렇게 못생긴 거를 들고. MP3를 목에다 걸고 아. 이거보다 더 커요. 예. 막 이렇게 귀에 꼽는 것도 주렁주렁하고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예. 저렇게 예쁜 여자는 더 예쁜 걸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예. 그 냅킨에다가 그린 거죠. 네. 냅킨에다가. 예. 발상을 했죠. 생각을 바꿨죠. 그 여자가 필요한 MP3 목걸이형 MP3는 예. 이러한 그 MP3 목에 거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목걸이에서 소리가 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바꿨죠. 네. 그래가지고 그림이 나왔고 물건이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한 150만 명이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아. 제가 늘 그런 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의식적으로. 예. 실제로 디자인하면 어떤 상품과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디자인하라 이런 말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품이 아니었을 때는. 상품이 훌륭한 상품이 되려면 예.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네. 뭐 거의 미스코리아 뽑는 수준입니다. 진선미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진실한 기능이에요. 선, 착한 가격, 네.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 제가 보기에는 사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착해야 된다는, 가격이 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경제적인 논리가 되는 또는 진실성이 있는 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도 나만이 최고고 나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주위가 다 이렇게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게 문화가 아닌가. 네. 창조적 신인류라서 퍼플 피플이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네. 네, 그래서 스티브 첸도 얘기하고 유튜브를 만들었던.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평도 될 것이고요. 네,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네. 우리 교수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십니다. 좀 약간 불안합니다. 제가 내놓은 책의 제목이 지금 맹 교수님 말씀하신 퍼플 피플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왜냐하면 산업 시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산업 시대에서는 이렇게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가면은 공장에 가면 파란 옷 이제 예. 블루 칼라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쪽 쭉 가면 이제 사무실 일하는 사람 보고 화이트 칼라라 일했는데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살면서 일하면서 그거를 참 못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실제로 현장에 보면은 블루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닌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막 그 형식과의 전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색깔이지? 하다가 퍼플이다. 네. 제가. 야.
그렇게 퍼플 칼라라는 직업을 네. 제가 만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그런 직업이라기보다 인재의 구분, 네. 직장인들을 구분할 때 저는 퍼플 칼라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퍼플 피플 만들었죠. 예. 왜냐하면 한국에 빨리 그 말을 전파하고 싶은 욕심에 네. 한글로 예. 퍼플 피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많은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보면 퍼플 피플들이 많은데 네. 기성 세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스카우트하고 그렇죠. 열어주고 밀어주고 한다면 훨씬 더 빨리 진화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만약에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 중에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 디자인 공부를 하는 분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네. 뭐 지금 오늘 강연에서는 꼭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사람들이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지만, 네. 특별히 그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정말 좋은 말씀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는 뭐 플랫폼이 하나 이제 열립니다. 네. 그게 뭐냐면 DXL 랩이라고 해서요. 네. 아마 한 달 후에 공식화될 예정이 전 세계적으로 어나운스합니다. 네. 근데 DXL이 무슨 약자냐면 디자인 엑셀러레이터예요. 디자인 엑셀러레이터 DXL. 그래서 네. 이거는 실리콘밸리에도 없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만들었냐면 이노 디자인이 열심히 이 디자인계를 끌어가고 있지만 밖에는 한국에 수천 명, 수만 명의 디자이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노 디자인은 이제 장벽을 내리자.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아마 대기업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이너 아니더라도 스타트업 컴퍼니들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중에서 우리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에 전화 걸거나 찾아올 필요 없어요. 네. dxl.com을 통해서 의뢰를 하면 돼요. 그런 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거대하게 모아가는 크리에이터들을 같이 만나게 하고 프로젝트를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제 열리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투자자들도 조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사실 오늘 다른 그 학회에서 네. 처음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네. 이런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공개될 거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또는 이노 디자인하고 함께 또는 디자인에 관련된 관심과 미래를 네. 찾는 젊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라면은 제가 다 환영합니다. 네. 엄청난 그러게요. 분이신데요. 사실 새로운 미래를 미리 경험해 보는 게 디자인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새로운 미래를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금도 열정을 이렇게 불태우고 계신 이노 디자인의 김영세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SNS로 소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는 이만큼 글을 써서 보냈는데 상대는 한 줄? 혹은 나는 막 하트도 보내고 웃는 표시 이모티콘도 보냈는데 무뚝뚝하게 점 하나 찍고 온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처도 받고 혹시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실수했나? 상대방의 기분도 막 헤아려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언제 그러신 적 있으셨어요? 제작진 그 단체 카톡방에다 썼잖아요, 글을. 네네. 근데 아무도 안 올라와서 아. 제가 무관심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 올렸거든요. 30분 후에 제가 하나 네, 하나 올렸는데 올렸어요.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 보고 일자 없을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무심코 던진 돌에 정말 개구리가 죽잖아요. 네. 상처는 제가 보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커다란 상처가 되는데 네네. 이런 상처를 마음 단련법으로 치유하신 분이 계세요. 이건 비단 우리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분이 또 제일 좋은 이 이름이 있어요. 청담 하바드 심리센터. 아, 좋은 거 다 다 붙어 있는데요. 가지셨어요. 네. 예, 최명기 소장님. 네. 큰 박수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까 하는 내 마음의 지도가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양말 때문에 매일 상처받게 되십니다.
사이가 나빠지셔야지 덜 보게 되고 덜 상처받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받은 최명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작은 상처를 어떻게 다룰까라는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아주 커다란 불행을 갖다 당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혹은 자식이 사망한다거나, 혹은 또 이혼을 한다거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커다란 상처들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다행인 점은 어떤 점들인가 하면은요, 그러한 커다란 인생의 상처는 연속해서 겪게 되지는 않아요. 한번 다가오게 되면은 그런 상처들은 우리한테 시간을 줘요.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상처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오늘 집에서 있었던 뭐 아내, 남편의 어떤 속상한 한마디, 말 안 듣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야단치는 부모님, 직장 상사의 한마디, 친구의 배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상처가 왜 우리한테 커다란 의미를 지닐 수 있냐 생각해 놓고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게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욕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보면은 피부가 눌려갖고 그 압력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고름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죠. 비슷하게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아무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입다가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굉장히 자그마한 상처인데 그 자그마한 상처가 자신의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다 건드리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일을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불쾌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서 안 될 말을 하셨어요. 너는 ABM이도 없니?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까 생각해 놓고 보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3단계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까 하는 내 마음의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한 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저분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 옆에 있는 한 계속 나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그러면 그때는 멀어지는 게 방법인 거고요. 저분이 나한테 상처를 주지만 저 사람도 본인의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고 위로를 하게 되면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 위로하는 게 방법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왜 나를 갖다 상처를 주는지를 갖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거기에서 상처를 덜 받기 위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상처를 덜 받기 위한 인생을 만들고, 상처를 덜 받기 위한 전략을 꾸미고, 그런 거로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럼 한번 나는 왜 상처받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처받는 거는 보통은 어떤 마음들이 있냐 하게 되면은 일단 겁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남이 나한테 상처를 갖다 줬을 때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게 뭐 큰일이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되게 동정심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또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 중에서는 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은 별로 기억도 못 하는데 본인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 중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힌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억울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또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남한테 화를 내서 상처를 주고 나서 본인이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게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지 그 부분을 줄이고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갖다 왜 주는지도 알았고, 나도 상처를 갖다 내가 왜 상처에 취약한지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가장 간단한 전략부터 놓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누간에 예를 들어서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이런 사람 이런 분들 계시죠. 이거 사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남들은 얘기가 안 해주는데 남들이 너 보고 너 이상하대.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랬을 때 그거를 남들한테 전부 확인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어? A, B, C가 그랬어. 근데 A한테 가서 네가 나 이상하다 그랬니? B한테 가서 너도 나 이상하다 그랬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는 척하기. 두 번째는 결국은 거절하기가 더 유효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부탁을 해서 상처를 주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거를 갖다 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를 또 부탁하고 똑같은 거를 또 부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참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너무너무 힘들어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그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미리 네가 부탁을 안 들어줬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랑 진짜 관계가 나쁘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착취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착취를 당해주면 당해줄수록 그 사람 옆에 있을수록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사이가 나빠져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거절을 해라, 대응을 해라 그럼 걱정을 하세요. 그러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지셔야지 덜 보게 되고 덜 상처받으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상처만 받던 분들은 한번 대항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중간에 멈출 줄을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또 쉬었다가 또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요. 또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어렵사리 말을 꺼냈지만 제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요. 근데 인간은 그렇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갖다 알아서 포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여태까지 나한테 10년, 20년을 그렇게 나를 상처 줬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나도 10년, 20년 동안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정을 갖다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게 되면은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잔소리했어요. 양말에 또 안 갖다 놔서 잔소리했어요. 혹은 또 남편이 아내한테 잔소리했어요. 뭐 이렇게 음식이 이래? 그렇더라도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만들수록 여러분은 상처를 잊게 되시는 거예요. 상처를 갖다 받지 말아야지 상처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내 행복을 만들면 만들수록 상처에는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상처를 받게 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나한테는 불행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는 한번 일기장이건 이메일이건 편지건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상처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걸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은요, 그게 너무 복잡하면 오늘부터 달력에 오늘부터 표시를 하세요. 오늘은 상처받은 날, 오늘은 상처 안 받은 날, 오늘은 상처받은 날, 오늘은 상처 안 받은 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이면은 상처받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서너 번이 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달에 3번 정도만 상처받아도요, 나는 평생 매일 상처받아왔고 앞으로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결국은 상처를 받지 않는 일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남편의 양말 얘기를 했지만 왜 양말을 저기에 벗어놓지 않았어? 라고 30년을 잔소리했지만
계속 양말을 안 벗어나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양말 때문에 매일 상처받게 되시는 겁니다. 비슷하게 인생을 살면서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맞설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현재를 갖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갖다 받는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권해드리고자 하는 응급처치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다고 환자분들이 얘기할 때 저는 인터넷을 하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날 인터넷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위로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분보다는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상처받는 날은 맥박을 한번 짚어보세요. 맥박을 한참 짚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흥분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그것도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너무너무 속상한데 눈물도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양파를 까세요. 양파를 까다가 보면은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가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살짝 굉장히 본인이 횡재를 맞은 것처럼 주위에 거짓말을 해보라고. 그러면 주위에서 좀 부러워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더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진짜 상처받는 분들은 자기 얘기를 갖다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법 중에 빈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맞은편에 나한테 진짜 상처 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갖다 그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네가 이래서 그때 너무너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너는 내 마음을 갖다 몰라주지만 나는 그때 마음이 아팠어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을 갖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제 너를 용서할게 해도 되고요. 이제 진짜 미안해 해도 되고요. 그렇게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다가 보면 먼지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구를 만들려고 하면은 톱밥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마음의 상처란 집을 만들 때 생기는 먼지, 가구를 만들 때 톱밥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실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 상처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부분이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작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갖다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교수님도 그 SNS 상에서 다 빨리 없어가지고 상처받았던 상처받은, 것처럼 정말 네. 살면서 겪은 아주 작은 네. 상처들이 큰 상처보다 그러니까. 아플 때가 꽤 많이 있긴 해요. 네네. 근데 그런 상처를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난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하고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더 크게는 사회적인 인식이 사실 본인들도 그러면서 너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러냐 사람이 소심하게 네. 뭐 이렇게 그 쉽게 상처받는 네.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네, 있고 네. 좀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우리 문화에. 네. 그거는 이제 또 우리 사회가 예. 과거에는 어떤 그 삶의 목표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거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의 위인들의 대단한 모습 같은 거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작은 일에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거를 갖다 이루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자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혹은 자그마한 일에 기쁨을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낮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책을 쓴 계기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는
자그마한 상처들한테 상처의 권리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실질적으로는 진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상처가 받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대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골마 터지더라도 해결을 해야 뭐가 다시 그 관계가 다시 재형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아, 인연이 끊어져도 괜찮고 좀 뭐 우리가 멀리해도 괜찮고 좀 소극적이고 방어하는 자세로 아, 그거는 상처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소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이제 상처를 자꾸 받게 되면은요, 예. 나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점점 나는 내가 만약에 고기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랑 무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랑 두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차이가 있거든요. 네. 내 마음이 이미 두부같이 약해졌는데 내가 그분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의 마음은 두부가 아니라 모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그때는 나의 마음이 최소한도 무나 고기가 될 정도까지는 내가 다시 이렇게 상황을 마주치지 않는 것밖에 네. 내가 사실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외모에 대한 많은 컴플렉스가 그래요. 많았어요. 상처 많으셨어요. 외모에 대한 얘기 뭐 옥돌매라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 그러고 너는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라 그러고 막 그것도 교회 권사님이 너 네 얼굴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라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나가니까 그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50이 되니까 나 얼굴이 다 똑같아지니까. 네.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상처를 계속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신 또 커다란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천재가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미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이 없어요. 지금은 웬만큼 돌아가셨죠. 교수님이시고요. 네, 예. 또 달라고 얘기 되거든요. 교수님은 그분이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너는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이게 있는 거고 너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너 같은 존재가 나한테 상처 주는 거로는 난 별로 상처받지 않아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남이 상처 주지 못하는 인간으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네.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건강한 분노를 느끼고 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런 건강한 분노가 인생을 더 나은 단계로 끌어올리기도 한다. 근데 건강한 분노라는 게 뭘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네. 항상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단만 맞고 자기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좋은 대학도 나오게 됐고 좋은 기업도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 존중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상사가 시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점점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를 갖다 무조건 자판기처럼 여겼는데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라고 화가 나게 되면은 그거는 일종의 건강한 분노가 되는 거지요. 저는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좋은 사람보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이순신 같은.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 같은.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서면 꼭 그런 욕망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착하게 대해주고요. 못된 사람한테는 못되게 대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이 나한테 뭔가 부당한 부탁을 한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요. 나도 한번 꼭 부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부탁은 안 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소장님 그렇게 쿨하게 답을 딱 내시죠?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눈에는 눈,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그게 되게 좀 이 관계를 더 극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아서 섣불리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배경이 나오게 되는 거는 예. 사실 우리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고도 성장 사회에서는 내가 참고 인내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왔거든요. 만약에 제가 하청업체인데 가끔 이제 본청이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네. 여기에서 이제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해오더라도 내가 참다가 보면은 보상받을 길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좀 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현재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아끼는 사람한테는 더 집중한다. 나도 더 집중하고요. 반대로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나를 힘들게 대하고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물론 규정에 어긋나고 법에 어긋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네. 법과 규정대로 대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상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강연과 말씀드린 우리 소장님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혁신 아이콘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다르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의 사회에서의 생각은 경쟁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디자인에 대한 또 그것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디자인의 구루라고 얘기하는 김영세 회장님으로부터 생각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발명품과 그 아이디어의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심리적인 작은 상처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성숙한 인간들은 정말 망가질 때 망가지는 그런 퇴행의 자유도 우리가 엿봤고요.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양팔을 까는 심지어 그런 행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바꿔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생활과 생각과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시베리아 북쪽에 있는 타우라스산 독수리들이 그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들을 공격해서 배를 채우곤 한대요. 그런데 이 두루미의 특징이 하나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간다 하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소리를 내므로써 이렇게 당하는 거네. 네네. 근데 이게 나이던 두루미들은요, 네. 이 돌을 입에 담는다. 그래서 이 무거운 침묵이 사실은 자기의 안전이나 생존을 보장해 줍니다. 지혜롭네요. 예.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기 마련인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거, 나이 듦에 관한 것은 삶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또 연륜이 생기면서 진정으로 정말 성숙해가는 한 인간이 된다는 거,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디자인이 시작된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 사용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까 하는 내 마음의 지도가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양말 때문에 매일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지셔야지 덜 보게 되고 덜 상처받으시죠.